저쪽 뒤에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과정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후로 소상공인회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보고를 받았었는데 직접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많이 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하면 우리 몸으로 치면 거의 실핏줄 최일선에서 최전선에서 계신 정말 우리 경제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실핏줄인데 이 곳곳에서 이렇게 참 대단하게 회장님을 중심으로 또 회원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멋있게 잘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계신 분들이 그 구와에 또 시에 아주 여러 개 다각적으로 또 연결이 또 다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각자 구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 소상공인 각 구별 소상공인회를 우리 서울시로 크게 묶게 되면은 정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있을 뭐 강북구나 그 이후 다른 어떤 구에서의 어떤 리더스 수료식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날 생각이 좀 아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혈관이 이제 11만 2천 킬로랍니다. 우리 혈관 실핏줄까지 해가지고 한 11만 2천 킬로인데 우리나라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우리 실핏줄이 한 지구 둘레의 한 거의 한 2배 반,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핏줄이 한 번 도는데 한 22.5초 걸린답니다. 피가 한 번 도는데. 근데 실핏줄 한 군데가 막히면 사실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역 경제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강의를 통해서도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고 함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이 정말 활짝 웃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지원 사업은 총회나 워크숍, 사회공헌 활동, 회원수첩 제작, 리더스 아카데미 준비 및 수료식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별 지원 금액은 연간 300만 원 이내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구별 회원수라든지 활동 현황, 사업 효과성 등에 따라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비슷한데 약 85% 정도의 62만 정도가 소상공인이더라고요. 이런 소상공인을 상대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매출액이 877만 원 정도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월 877만 원 매출 중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이죠.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소득. 이게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설마 이럴까라고 몇 번을 한번 다시 뒤져봤는데 제가 혹시 틀릴 것 같아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본인들 사업하고 연결지어서 영업소득 그게 집에 가져가는 소득이죠. 이게 187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통계입니까? 저는 아직도 좀 믿지를 못하겠는데 저희 월급쟁이들의 월 평균 임금이 이 그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소득보다도 약 90만 원, 100만 원이 많더라고요. 통계 수치입니다. 공식적인 통계.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 근로자들하고 다르게 딱 8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굉장한 많은 시간들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이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우리 신문이나 기타 연구 분석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나 분석들을 해놓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중앙회 회원으로서 그 가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문의를 했는데 아직 사단법인 회원으로서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구 소상공인의 회원이 축산업협동조합을 개설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는 전국이 아니고 관악구 내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중앙회 회원으로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다만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협업조합도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7천이나 2억 5천 받아도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한 부분 정부에서 돈을 직접 주지 않습니다. 광고 부분, 시설비 부분 그 연계 그 회사로 주는데 문제는
그 지원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이윤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거의 90% 잠식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제가 봐서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해주는 목적인지 아니면 저희가 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서 뭐 시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인지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업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명시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 서정구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업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으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꼭 여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면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 좀 쉽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배당을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일을 하려면 부산도 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뭐가 이렇게 뭐 월급 형태라든지 아니면 무슨 배당이 가야 이제 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그럼 사단 법인을 안 하고 바로 사업협동조합으로 등록해서 갈 수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이 나가서 행정적인 것들은 아마 다 해드릴 것 같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상근 지원을 둬야 된다. 그건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 돈을 벌려야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단체도 아니고 그만큼 돈이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상근 지원을 두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그 힘으로 회원들의 힘으로 그걸 얼마나 건실하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셔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굉장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나가고 그걸 구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지원금을 가지고 뭐 여직원 인건비라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앞에 사람 장점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믿음직스럽게 생겼고요.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해할 것 같고 욕도 잘 들어줄 것 같고 이해심이 또, 내가 또 실수를 해도 이해할 것 같다. 즉 내가 술 먹고 떨어져 자면 어머나 우리 집에 갖다 줄 것 같다. 이렇게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시작. 더 빨리. 네. 앞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앞에 주셔도 되죠. 네. 본인 수익이 있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지. 부자가 됐죠. 우선 토론이라는 거. 활성화돼서 네. 지금 내일 받을 수 있다. 2번은요 새벽이 기다려진다. 3번은요 식구들이 좋아한다. 까지만 할게요. 지금 다 되셔서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멋진 팀. 저희 쓴 거는요 다단 역. 전문성이 또 찾을 수 있어요. 네 앞에 저희 여자분이 계시는데 아점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되어 있어요. 문제점들은 계속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장점은 자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자원. 가 가진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좀 저희 아빠 부모님 떡집 점심시간에 그거 시켜 먹는데요. 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떡집을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요. 지금 중국 그 큰 어떻게 보면 한국은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한국은 점점 인원들이 국민들이요 그 저출산도 있고 저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국민으로만 그 시장을 살리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을 그러면 끌어들이는 것도 저희 집도 저 떡집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한번 드려봤고요. 그냥 99월달에 19일로 넘어가거든. 있는데 우리 25개 자치구 전체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갖는 것뿐이지. 내가 없으면 이 은평구 모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밝은 에너지를 다 주겠다. 이거 내가 가진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말했잖아요. 여기도 못 들어와요.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쟁이 두고 사업을 합니다. 이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세계 최고예요. 엄청난 마켓 있죠. 이런 대형 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점점 어려워지는 하나만 하라 이거야. 가전제품은 가전제품만 하고 이래야 되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그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이 집에서 올리는 거. 선물을 다 섞은 이유는요. 공유하시라고 섞은 이 3월부터 7월 한 4개월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임원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겪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원을 뭐 부회장 5분 뭐 이렇게 직책을 둬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분의 임원을 구성했어요. 이제 그 회원 중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표준 회칙도 우리 동대문 실정에 맞게 고치고 만들고 회칙을 해서 7월 17일 날 저희들이 첫 운영위원회를 열은 겁니다. 임원회의란 것은 그러니까 회장단을 얘기하는 거죠. 회장단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임원회의를 우리가 사단법인 하면 이제 이사회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죠 그것을. 그런데 임원회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 그분들이 또 몇 사람씩 또 해와요 임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 많은 200개 회원사를 모이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임원회의에서 또 운영회의를. 그럼 운영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50일 이내로 만들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우리가 이 자꾸 회원 배가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몇 번이 쏠것 같습니다. 3번은 5번은 화이팅! 역시 대단하네 5번. 화이팅! 탈락입니다. 되게 오바마 그러면 이제 드시는 건가요? 쭉. 자, 셋이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역시 주전대 제일 잘하네. 역시 내가 전에 선물을 10만짜리 받은 날이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도 같이 잘해야 됩니다. 반응을 합니다. 우리 이번 소통하고 시합에 5명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들려볼 거야. 당신은 나의 사랑이 듣는 사랑이야. 내 순간을
이